안녕하세요. 온유재 부동산의 기 대표입니다.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제가 요즘 업무가 너무 바빠서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. 앞으로는 자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모 유튜버의 전세 사기 폭탄 돌리기 사건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사건에 대해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보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. 사건의 요지를 보니까 이분이 일종의 썰을 풀다가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게 한 그런 사건으로 보여졌어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고 이건 사기가 아니니 괜찮다라는 느낌의 영상을 한 번 더 업로드를 해서 사람들의 공분을 더 사게 한 그런 사건으로 보여졌습니다. 처음 영상 내용을 요약하자면 전세로 거주하던 도중 집주인이 보증금을 줄 능력이 안 된다는 부분을 인지를 했고 그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집들도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인 부분을 알 정도로 세부적으로 파악했다고 보여집니다. 분명 상황을 인지를 했고 보증보험도 안 되는 집에 새로운 세입자를 맞추려고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. 물론 역전세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계약에 문제가 없는 이상 전세 사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.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게 된다면 보증금을 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임은 변함이 없습니다. 이 사실도 다 인지가 된 부분일 텐데 영상의 내용이나 목적, 단어 선택, 그리고 뉘앙스까지도 질타를 받을 만했다고 보여집니다.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해도 전입신고를 하는 사이에 순위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외로 여러 가지 리스크는 존재합니다. 그로 인해 신규 임차인에게 피해가 생긴다면 민사소송으로 갈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. 만약에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경매가 쉬운 게 아닙니다.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공인중개사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약간 공인중개사한테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좋게 보여주진 않았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옆에 계셨던 그 변호사님이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. 그리고 영상에서 잘못된 정보를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그 보증보험은 KB시세의 90%, 그 다음에 공시지가의 126%, 그 퍼센트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이 퍼센트 기준에 딱 맞춘다면 그게 깡통 전세가 될 수는 있지만 보증보험을 드냐 안 드냐의 차이는 어마무시합니다. 만약에 기준에 딱 맞추더라도 무조건 보증보험이 되는 집으로 가셔야 됩니다. 본론으로 돌아와서 중개사 입장에서는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그 권리관계 정리를 못하는 집 또는 보증보험이 안 되는 집은 전세 광고도 안 하고 있습니다. 물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공인중개사분들이 전세 보증보험이 안 되는 집을 광고를 하는 일은 거의 드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유튜버님 영상에서 나왔지만 본인이 직접 발로 뛴 부분이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그런 집을 광고해달라고 사정사정해서 만약에 광고를 하더라도 손님들이 오게 됐을 때 그런 집을 권하지도 않습니다. 제가 알고 있는 중개사님들은 거의 다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 자기가 그런 리스크까지 떠안으면서 손님을 맞추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그냥 나가라 그런 권리관계나 그런 상황을 알고 있는 중개사가 과연 그런 무책임한 말을 했을까? 만약에 그런 말을 한 중개사가 있다면 그런 중개사는 이 중개업계에서 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그 현업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불안한 집에 손님을 맞추거나 또는 손님한테 무책임한 소리를 했을 때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온전히 다 중개사 과실이고 책임이 돼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여기서 말하는 중개사의 책임이 뭐냐면 법적으로 가서 뭐 판결을 받는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. 중개사들도 엄연한 영업이고 그 자리에서 좀 입소문이 나야지 영업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의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. 하지만 무책임하게 그런 말을 하거나 이상한 집에 손님을 맞춘다면 그 동네에는 소문이 안 좋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중개사님들은 항상 본인이 덤탱이 쓸 만한 상황이나 그런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거를 되게 조심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. 동네에서 부동산을 잘 운영을 하려면 이제 그 동네에서 입소문이 잘 나야 되고 좋은 물건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부동산이 잘 되는 것인데 그런 위험 리스크까지 감수하면서 관계도 없는 제3자가 그런 복잡한 상황에 끼어들 만한 행동이나 말은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방침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중개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제가 아는 중개사분들은 다 저처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영상에 대해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유튜버 분이 양심의 가책이나 죄의식이 없이 자랑하듯이 잘못된 상황을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사건이고요.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닌 어떻게 보면 잘잘못을 따지는 또는 계속 변명을 하는 그런 느낌의 영상을 다시 업로드해서 사건을 더 키워 재점화된 그런 이슈라고 결론을 짓겠습니다.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다면 이 유튜버 분께서 처음부터 모든 잘못을 다 인정하고 내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다. 정말 죄송하다. 이렇게 제대로 된 사과만 했다면 지금보다 좀 더 상황이 나아졌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. 이상 유튜브에 있었던 부동산 이슈를 리뷰한 기 대표였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.